안녕하세요. 위클리비글TV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6.25 전쟁으로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과 방산 수출 국가로 도약한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소총 한 자루 만들지 못해 미군의 무기 원조를 받아 전쟁을 치른 나라가 이제는 잠수함과 비행기를 만들어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70년 전 발발한 6.25 전쟁으로 전 국토가 잿더미가 됐지만 2020년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세계 6위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군사력을 갖추게 된 것이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6.25 전쟁 때 북한의 T-34 전차 등 기갑전력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한국은 첨단 무기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절실히 깨닫고 70년 동안 무기 개발에 매진했습니다. 21일 한국방위산업진흥원에 따르면 1950년 0원이었던 방산 수출액은 2018년 선적 기준 1조 9,991억 원입니다. 대한민국의 최초 방산 수출은 197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현재도 다양한 탄약을 제조하고 개발하는 풍산은 M1 소총 탄약을 1975년 필리핀에 수출했습니다. 탄약부터 시작된 방산 수출은 1990년대 방위산업의 비약적 발전을 통해 첨단 무기 수출로 진화했습니다. 한화 디펜스는 1993년 보병 전투 장갑 차량 K200 111대를 말레이시아에 수출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후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 디펜스가 10년 동안 개발한 K9 자주포는 일명 명품 무기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서방 세계 곳곳에 수출됐습니다. 1998년 개발 완료된 K9은 최대 사거리 40km, 발사속도 분당 6에서 8발, 탄약 적재량 48발입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00년에서 2017년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K9은 전체의 48%를 차지할 정도로 성능을 인정받고 있는 말 그대로 서방권 자주포의 베스트셀러입니다. 한화 디펜스는 2001년 처음으로 터키와 기술 이전을 통한 K9 현지 생산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폴란드, 핀란드, 인도, 노르웨이에 K9을 수출했습니다. 세계 최강의 전차로 평가받는 K2 흑표 전차의 경우 터키로 개발 기술이 수출되기도 했습니다. 터키는 한국의 기술을 도입해 알타이 전차를 자체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K2 흑표는 현재 폴란드와 노르웨이 차기 전차 사업의 유력한 기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산 수출은 지상무기뿐 아니라 방산업계에서 최고의 난이도로 꼽히는 항공기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카이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기본훈련기 KT-1이 2001년 인도네시아에 이어 2007년 터키, 2012년 페루에 잇따라 수출했습니다. 이어 2014년 국산 경공격기 FA-50 12대가 필리핀에 총 4억 2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통해 수출하였으며 FA-50은 2011년 인도네시아에 16대가 수출된 바 있습니다. FA-50 항공기 한 대 수출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중형자동차 1,000대 수출에 맞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수리온 헬기도 인도네시아에 곧 수출할 것으로 알려져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이번엔 해상 부문입니다. 현대중공업이 건조하고 한화 시스템의 전투체계를 탑재한 2,600톤급의 호위함인 호세 리자람을 지난 5월 필리핀에 인도했습니다. 동중국해에서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구매한 호세 리자람은 필리핀 해군의 최상의 전력으로 합류하였습니다. 잠수함도 국내 개발에 이어 수출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1년과 2019년 1,400톤급 잠수함 총 6척을 수출하는 계약을 인도네시아와 체결했습니다. 수출된 잠수함은 해군의 209급 장보고함을 개량한 것으로 길이 61m로 40명의 승조원을 태우고 한 번 잠수하면 18,520km를 항해할 수 있습니다. 이 수출로 한국은 선박 건조 기술 중 가장 어렵다는 잠수함 건조 능력을 해외에서 인정받으며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에 이은 세계 5대 잠수함 수출국으로 등극하였습니다. 1988년 독일로부터 기술을 받아 잠수함 건조에 나선 한국이 독일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합니다. 2011년 인도네시아 잠수함 도입 사업 때 한국이 러시아와 독일을 제치고 수출을 차지하여 그 기술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 인도의 3,000톤급 잠수함에 대한민국 최신의 장보고급 잠수함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 쾌거는 한 가지 분야가 더 있습니다. 바로 전장의 필수 무기인 유도 무기와 로켓인데요. 한국의 기술은 이미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사 함대함 미사일 해성은 2012년 남미의 콜롬비아로 수출돼 현지 전투함에 탑재된 상태입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필리핀에 인도된 호세 리자람에도 해성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드론 킬러라 불리는 비호 복합은 30mm 쌍열포와 유도미사일을 활용해 저고도로 침투하는 적 항공이나 헬리콥터, 드론 등을 요격하는 대공 무기 체계입니다. 비호 복합은 2017년 인도군을 대상 시험평가에서 우수한 성능을 입증했고, 인도군 단거리 대공 유도무기 도입 사업의 유력한 후보로 손꼽힙니다. 유도로켓 비공은 국내 개발 유도무기로는 처음으로 미국 국방부가 주관하는 해외 비교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비공은 해상 이동 표적에 대응하고자 국방과학연구소가 2016년에 개발 완료한 2.75인치 유도로켓입니다. 약 7cm의 작은 직경에 유도조정 장치 등을 탑재하고 있으며 발사 후 망각 방식으로 다수의 표적에 동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 국방부의 FCT를 통과한 신뢰성 높은 성능과 저렴한 가격에 미국이 처음으로 한국산 무기를 구매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매우 높습니다. 한국의 최신형 다련장 로켓 체계인 천무 또한 UAE에 납품 계약을 체결하여 그 성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쯤 되니 한국이 아직 개발 단계인 미래무기 체계에도 관심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사우디의 왕위 계승 서열 1위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한국을 방문해 레이저 무기에 큰 관심을 표명하였습니다. 방위산업은 안보와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산업으로 불립니다. 최첨단 무기 개발은 자국의 안보를 강하게 할 뿐 아니라 수출로 국가 경제에도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강의 기적을 통해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으로 경제를 이뤄낸 점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유일한 일이지만, 북한의 침략을 두려워하며 북한의 전력에 밀린다고 여기던 때가 불과 20년 전 일이었다는 것을 비춰보면 지금의 북한은 한국과 전면전 능력은 사실상 모두 상실하였으며, 중국, 일본과 전면전이 일어났을 때 적과 함께 자멸하는 수준의 군사력을 갖춘 세계 6위의 국방력으로 성장하였으니 이는 국방의 한강의 기적으로 불려도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절대 방심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상황에 절대 안주하면 안됩니다.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의 열강에 둘러싸인 굉장히 피곤한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명 외신 국방 언론의 말을 인용하면 한국은 서유럽의 어느 국가들처럼 사치를 부릴 여유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한반도의 화약고 같은 정세를 비유한 표현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대한민국의 칼을 갈고 닦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위클리 비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